네네. 와서 30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파워포인트가 말썽을 부리네요. 네.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탁틴 일하고 있는 이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논의를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었고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이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었고 여기 계신 남인순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 저희들을 도와주셨었고 법안 발의도 많이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잘 안 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 김삼아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 여성 아동 인권 포럼에서도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오고 이제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 선거 때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되겠거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이 바빠졌던 게 그 전까지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주장은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금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 제시 중심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하죠. 그 알선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청소년일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었고요. 이렇게 피의자로 있다 보니까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피의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돼야 될 것이고요. 알선된 청소년들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성매매는 분명히 아동학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서도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이 발달하게 되면서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아동 성착취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서는 2008년도에 제3차 유엔 아동 성착취 근절대회라는 걸 개최했고요. 거기에 그 137개국인가 정부 대표들이 참가해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정부 대표단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결의문 중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성착취 과정에서 이 아이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자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동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대해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국가 아동 보호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에 노력을 증진할 것. 그다음에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이송 구조를 확립하거나 혹은 이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는 것에 더욱 힘쓸 것. 이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조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습적 성적 동의 연령이나 혼인 연령에 관계없이 현존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모든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행위를 각자의 사법권 내에서 이를 정의하고 금지하며 유죄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동의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적 동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될 나이가 몇 살이냐는 것인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는 보통 18세로 통용이 되고요. 빨라도 16세 정도인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적 동의 연령 기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이 성적 동의 연령 기준이 낮다 보니까 성매매의 그 피해 청소년들도 이 성적 동의 연령 기준의 피해자가 아닌 뭔가 그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을 취급하는 문제들도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좀 그 고려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교육부와 이제 관련이 돼 있고요. 여성가족부도 청소년 정책관과 권익 증진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고 이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있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통합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게 좀 그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토스하면서 아이들이 정작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도 이게 주무부처가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피해자 지원 가능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발견과 위기 개입 상담과 관련해서는요, 위센터라든지 학교 밖 지원센터라든지 1388, 1366 해바라기 센터,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 상담소 그러빙 센터들이 있고요. 시설 보호와 관련해서 일시쉼터라든지 청소년 지원 시설, 쉼터, 그룹홈 등이 다양하게 있고요. 또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성장캠프라든지 치료재활센터, 심리치료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시스템상으로는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 체계로 본다고 한다면 성적 차치 위기에는 청소년들이 그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라든지 드러빙 센터라든지 교사나 상담사, 지도사 등의 인지를 통해서 발견되기도 하고 또 위센터나 학교 밖 지원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위기 개입 상담 구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보호라든지 프로그램 참여, 사후관리 지원이 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아이들의 시설 내로 입소하지 않을 때는 시설 밖에 존재할 때는 그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체계들 속에서 과연 그런 그 성매매 그 피해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가능한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가동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깐 이제 비교해 보려고 가져온 건데요. 저희 그 탑10네일에서 200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이 있어요. 그게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1388을 청소년 긴급 그 구조 상담 전화로 이제 가동을 하면서 긴급 구조 상담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16명의 인력이 이제 그 연간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활동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실적을 보시면은 가출과 성매매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가 가출하고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모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CYS넷도 분명히 체계상으로는 그 성매매나 가출 청소년들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매매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성상담 건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성상담 건수를 보더라도 2008년에 비해서 2015년까지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출도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일탈 비행에 포함해서 이거 역시 2008년에 비해서 2015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년 인구가 줄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문제 중에 예전에 비해서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 상담 통계의 그런 비중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그 도움을 요청을 해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지원 요청 자체를 안 하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든지 또 사람이라고 하는 누구나 자기 익숙한 것들을 먼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매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여기가 통합적인 문제로 오기 때문에 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경향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착안을 해가지고 이후에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넣어놓긴 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체계들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지원 체계 하에서 현재 어떤 사각지대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CYS넷과 위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에 대한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연구된 결과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그 기관에 계신 분들 중에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절박하게 느끼니까 정부의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에서 자체 인건비를 마련해서라도 그 성문제를 전담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 지원가, 상담가를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는 있긴 하지만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성매매 피해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서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나 이제 자활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상담원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근데 성매매 상담소 같은 경우 5명의 인력과 현재 그 운영 예산 가지고서는
성인과 청소년들을 한꺼번에 다 지원하기에는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대상 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도 처음엔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바라기 센터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대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돌아온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실 시스템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거기서도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고민이고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충분히 아동학대로 다룰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아동매매라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실제로 통계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성매매 청소년들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좀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이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했던 종합지원센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달라진 양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좀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등학생들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쉼터라든지 시설 생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사하지 않은 상태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가출팸이나 이런 형태들을 보면은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모텔이 좀 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좀 많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다음에 청소년 알선하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 니드에 맞는 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계속 저희들이 고민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기존의 지원 체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새로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거 사실 고민이 들고 그러려면 이제 기존의 지원 체계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인력을 더 늘리고 예산을 그걸 투입한다고 해서 성매매에 대해서 별도로 특화해서 잘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기존 지원 체계와 다르게 별도의 독립기관을 새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관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떤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기존 지원 체계는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잘 고려해서 현재의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지원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피해자를 규정하고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 센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선 변호인이라든지 이렇게 진술 조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매매가 아닌 다른 일로 의식주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수급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지, 현재 특별지원 청소년들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니면 학교에 다녔을 때도 학교를 스웨덴처럼 전 학생들은 다 아니겠지만 어쨌든 특수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용돈을 지급하는 거 이런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성매매가 아닌 다른 일로 부모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적어도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해 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야 된다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도의 독립된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 처음 만난 기관에서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바로 필요한 기관에 바로 연계돼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소년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착취 여부를 감지하고 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든 지원 체계에 포진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 기관을 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훈련된 숙달된 전문가들은 감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조기 발견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포기하더라도
계속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면 지원 인력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역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기관을 연결하는 혈맥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상적으로 거리의 청소년들을 만나는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입소하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기존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착취 피해자 지원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관에서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되겠지 구분 통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로 보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인력들도 예산이 지원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지원 체계에서 그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구조 상담, 그러니까 그 상담이나 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거는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합지원 시스템은 발견이나 주거, 의료, 그 법률, 상담 자활이나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통합지원센터는 이걸 다 서비스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는 기능상의 연계가 아니라 청소년의 특성이나 기관과 기관 근무자의 특성까지도 고려해서 청소년과 잘 만든 전문가가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숙련된 정보성과 연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대상아동 청소년들에게 그 교육을 통해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것이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면 처벌적인 성격으로 오기 때문에 아이들 자발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처벌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기보다는 뭔가 교육에 참여하면 이러이러한 것들 혜택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그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서 친밀감도 쌓고 정보도 제공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시적인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온오프라인을 포함해서 아웃리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담이나 구조 활동이 전개돼야 되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팀은 기존에 있는 기관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기관에 그 포함됐을 때는 거기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계속 그 동원된다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만 전담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범죄로 유지되고 있는 가출팸, 그러니까 가출팸이 분명히 그 니드가 있을 텐데 그 가출팸이 범죄가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도 그런 그 자기들 대한가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그런 그 지원책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파리에 갔을 때 이제 그 만났는데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거리 교육과라고 해서 거리에만 다니는 전담 교육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는 거는 그거예요. 하루 종일 그 동네 다니면서 혹시 학교 안 간 애들이 있나 길을 배운 애들 이런 애들 말고고 시내에 찍어서 서서히 라포를 형성하면서 그 지원책에 그 유도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와도 굉장히 친해지고 자립을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제가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국 그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솔루션 중심의 지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동 청소년 복지 체계가 지금 되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